지난 5월부터 한국 법무부가 시범 운영해온 무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한국전자여행 허가제도 KETA가 내일인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미시민권자의 경우 한국 입국 시 90일까지 한국 체류가 가능했지만 9월 1일부터는 관광, 친지 방문, 상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 입국 시 반드시 사전에 이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전자여행허가제도 KETA 신청은 홈페이지 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 KETA를 통해 항공권을 발권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한화 10,000원을 수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크레딧 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심사 또는 통보 절차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얼굴 등의 생체 정보와 규제자 정보, 승객 위험도 등을 점수로 산출해 분석 결과 보고서를 표출하게 됩니다. 3개 항목 모두 문제가 없으면 통상 30분 이내에 자동 허가가 됩니다. 만약 3개 항목 가운데 1개의 항목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건부 허가 또는 불허 신청이 되며 제출한 이메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조건부 허가 시에도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 있으나 입국 시 인터뷰를 통해 심사를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불허 시엔 한국행 비행기에도 탑승을 할 수 없습니다. KTN 뉴스 스티원입니다. 가을 학기 개학 후 어린이들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놓고는 아직도 공화민주 양당이 찬성과 반대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 5개의 주를 상대로 시민권 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에 착수된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주 모두 공화당 주도 주입니다. 현재 공화당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주에선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침해된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진 사례가 증가하면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재권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주에 대한 법적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5개의 주에서 발표한 마스크 의무 금지 조치가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연방 교육 자금의 손실을 포함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플로리다, 텍사스, 아칸소, 애리조나를 포함한 마스크 의무를 금지한 다른 주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지만 해당 주를 밀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미만 어린이 사이에 코로나19 감염세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올해 늦가을이나 초겨울엔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올해 늦가을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이자 관계자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임상시험 데이터를 9월에 FDA에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FDA가 통상 4주에서 6주간 검토 기간을 거쳐 긴급 승인을 내린다는 점을 고려해 10월 데이터 검토가 진행된다면 올해 늦가을 또는 초겨울의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최근 16세 이상에 대한 백신이 정식 승인받은 바 있으며 지난 4월에 내려진 12세에서 15세 대상에게는 긴급 승인 상태입니다. 이같이 보건당국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승인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최근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어린이들 사이에서 확진 사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으로 입원한 어린이 환자가 8월 22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303건의 신규 어린이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에게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교적 어린이들에게는 위험이 낮은 편이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작용을 고려했을 때 어린이 확진 사례는 시급한 문제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되는 것이 백신 접종보다 면역 기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박진남 기자입니다. 댄드리드 병원과 카롤린스카 연구소 공동연구팀은 매드 아카이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후 발생하는 자연 면역 기능이 화이자 백신 2회 투여보다 훨씬 더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팀은 집에서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를 보고서에 붙였습니다. 새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에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보다 델타 변이에 감염되거나 증상을 보이거나 입원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인간 면역 체계의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및 그 변이에 대한 심각한 질병 및 사망에 대한 보호력을 높이려면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이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화이자의 메신저 RNA를 1회 접종한 사람들이 이전에 바이러스 감염 후 여전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재감염률이 훨씬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 의료 기록을 조사했으며 특히 델타 변종이 우세했던 6월 1일부터 8월 14일 사이의 감염, 증상 및 입원 현황을 기초해 조사했습니다. 샬롯 칼린 선임 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자연 면역 및 백신 유도 면역을 비교한 것은 현재까지는 가장 큰 사례 연구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8월 3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000만 7,285명, 누적 사망자는 65만 7,280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51만 8,48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90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09만 1,007명, 누적 사망자는 19,6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78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8,298명, 누적 사망자는 1,412명입니다. 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39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없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97,408명, 누적 사망자는 1,17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8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조지아주에 본사를 둔 델타항공에서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삭감했던 인력을 다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항공은 2022년 여름까지 총 3,000여 명의 승무원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무원 지원자는 2021년 1월 1일까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영어는 자유롭게 구사해야 하지만 제2 외국어는 필수는 아닙니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야간, 주말, 공휴일 등에도 필요시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유연한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미 전역에서 이버맥틴 처방 사례가 코로나19 유행 이전보다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버맥틴 복용 뒤 신체에 이상이 생겨 도곡물 통제센터로 신고가 들어오는 사례 역시 팬데믹 이전보다 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DC는 이버맥틴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임상시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치료제로 승인된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FDA 역시 이버맥틴의 복용 중지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FDA는 트위터를 통해 당신은 말이나 소가 아니다. 제발 그만하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귀넷 카운티 제1지구의 커클랜드 카든 커미셔너가 9월 동안 4회에 걸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이라며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9월 2일 오후 6시 슈가힐을 시작으로 9일에는 스와니 조지 피어스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또한 15일에는 둘루스 시티홀에서 그리고 22일에는 둘루스 소네스타 호텔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시의원과 주 하원의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제20기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김형률 회장은 이번 20기 자문위원이 총 100명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20기 주요 추진 사업과 자문위원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정리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